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1억을 투자한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계속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1억이 2.5억이 되는 겁니다. 월세 받던 분들이 최근에 저희 회사를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는 두 가지가 있죠. 시세 차익을 얻는 것, 현금 흐름을 얻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세 차익을 얻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죠. 그게 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이 있을 테고,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은 매월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월세를 받는다, 뭐 채권 투자에서 이자를 받는다, 뭐 배당을 받는다,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먼저 시세 차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서 기다리신 분들이 결국은 다들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느 시점, 어느 시기,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16년 동안 이 일을 했고, 과거 역사, 경제적인 것도 많이 공부하고, 부자가 되신 분들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부자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가서 기다린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더라 라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부동산이 말이 많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요거는 음마 아파트인데요, 10억 정도 했던 게 연말이 되니까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10억에 사고, 누군가는 9억에 사고, 누군가는 8억에 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그 9억에 사고 8억에 샀는데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한탄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4월 달에 15억이었던 게 11월 달에 11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14억에 사고 13억에 사고 12억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실패한 투자를 하신 거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잃은 거예요. 내가 10억 넣었는데 그중에 그게 8억 되고 7억 됐으니까 3억이 날아간 거예요. 1년 안에 3억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가 버려가지고 돈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안 팔고 그냥 계속 기다렸다 라고 하시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다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뭔 상관이냐고. 10억에 들어가면 어떻고, 9억에 들어가면 어떻고, 8억에 들어가면 어떠냐고요. 물론 가장 저점으로 보여지는 7억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죠. 이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이건 아무도 못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8억에 사면 어떻고 9억에 사면 어때요? 지금 최근 실거래가 이렇게 떨어져도 18억 9천, 거의 19억인데 뭐 어떻습니까? 압구정 현대 15억에 사면 어떻고, 14억에 사면 어떻고, 13억에 사면 어떻습니까? 물론 11억대 사면 기분 진짜 좋겠죠. 정말 잘하신 거죠. 근데 그거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억에 사든 14억에 사든 12억에 사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30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좋은 방법이냐면 기다릴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0대나 뭐 40대 초반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언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요즘 부동산 방향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보다도 30% 40% 더 떨어지는 게 맞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라는 거죠. 근데 저는 30대 분들이나 40대 초반 분들이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본인의 최저점을 찾아서 들어갈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부담이 돼서 고려할 사람들이 몇 가지 더 있기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흔히 말하는 가격대만 봤을 때에는 저는 장기 투자로 오랫동안 가져가실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부자가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가서 기다리신 분들은
거의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쵸?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런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50대에서 60대이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아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70세 때, 80세일 때 막 부자로 사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직장생활 은퇴하고 한 60대부터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재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손주들 용돈 주는 때 재롱 보고 할 때 돈 때문에 애 먹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또 돈 벌러 가느라 손주들 재롱도 못 보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더 떨어질지 이게 바닥을 다진 건지 이런 게 모를 때 이럴 때일수록 50, 60대 분들께서는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지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해 라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월세거든요. 월세를 버는데 월세를 받으려고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쵸? 부동산에 기인하고 소득이 단절된 거, 소득이 줄어든 거를 보완하고자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현금 흐름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기인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기인했다 보니까 가격 등락에 대한 부침이 있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걸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월세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소유한 게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월세 받던 분들이 최근에 저희 회사를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침이 없는 현금 흐름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GPL 채권을 찾으시는 거고, 가격의 등락에 부침이 없다 보니까 큰 상승은 없어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그러면 GPL 채권은 그것도 어차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부동산 아니냐, 그것도 가격 등락에 부침이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GPL 채권의 부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까 현 상황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를 제가 저희 회사 블로그에 나온 걸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이버에 행복재무상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저희 회사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사칭하는 막 그런 채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요게 저희 공식 블로그입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GPL 물건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좀 볼까요? 요걸 보시면은 이제 요건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억 5천짜리, 여기 지금 KB 시세죠. 7억 5천 시세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 LTV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 3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PL 채권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손실을 보려면 어떤 경우에 손실을 보는 거냐면, 이 GPL로 돈을 이제 빌려가신 분께서, 차주께서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인 저희와 고객분들은 경매를 신청을 하겠죠.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1년 뒤에 7억 5천짜리 현재 기준 이 아파트가 1년 뒤에는 38% 이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 이상 빠지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으로 치면 얼마냐면은 7억 5천 곱하기 0.38은 2억 8,500이네요. 그러니까 이 7억 5천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갔을 때 2억 8,500 미만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GPL 채권에 투자하신 분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7억 5천짜리가 아무리 부동산이 하락한다 해도 1년 만에 2억 8천까지 떨어질까, 경매에서. 글쎄요, 저는 좀 그럴 일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마다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GPL 채권을 내보낼 때 이런 심사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 내부적으로. 이거 다 저희가 공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다음 표준 평가서 저희가 다 체크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실 거예요. 저희 블로그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체크한 것들. 그리고 권리 분석, 해당 물건의 등기 사항을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를 도와주시는 공인중개사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신 분께서 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해주고 계시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상품화를 안 시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입지 분석입니다. 이 입지 분석이 뭐냐면 해당 담보 물건의 가치 분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해당 물건이 이게 안정적인 물건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부동산 박사님, 그리고 실전 투자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이건록 소장님께서 저희 물건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제가 승인을 해서 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상품이 돼서 안내가 나가는 거죠. 물건 한 개 더 볼까요? 나중에 여러분은 다 블로그 가시면 하나하나 천천히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반포 자익을 담보로 제공하신 분의 지필 채권인데요. 요거는 45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 나간 금액이 6억 원이에요. 그러면 LTV 비율로는 13%인 겁니다. 이건 선순위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45억짜리 아파트가 1년 후에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6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글쎄요,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보는 분에 따라 강남도 6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론은 GPL 채권에서 이자를 우리가 받는 거고, 여기에서 위험성이라는 것은 해당 담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거든요. 근데 그 변동이 어느 정도는 되더라도 상관없게끔 하는 게 뭐냐면 LTV 비율을 얼마까지 하느냐인데, 저희는 맥스로는 지금 65%를 맥스로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대부분 5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 안에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세후가 5.8%잖아요. 그 금액으로 치면 1억당 한 48만 원이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걸 매달 쓸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곡차곡 모아서 1년 있다가 또 재투자하고 1년 있다가 재투자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테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1억을 만약에 해서 5.8% 세후입니다. 세후 5.8 이걸 받는다 그러면 1.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1.7억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양도세가 있잖아요.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 복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사실 연 5.8%를 꾸준히 받아가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10%를 제가 또 적용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엔 절세 플랜으로 GPL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고객분들께 안내를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한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계속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1억이 2.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견주어 봤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10억짜리 집이 10년 있다가 25억 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고 10년 동안 꾸준히 재투자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꾸준히 그냥 루틴대로 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25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을 바란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위험한 걸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봤을 때 1억이 1.7억이 되는데 이게 다 세후 부대 비용 다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 만약에 10억을 했다 그러면 1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7억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GPL에 대한 내용들 제가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세미나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달 말 가까이에 있는 29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보통 세미나가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일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 기존 고객분들은 무료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기존 고객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참가 비용이 33,000원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사진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세무사님, 그리고 기업재무상담 전문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이곤록 소장님께서 4명의 강사진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시간은 이제 세 타임으로 진행을 해서 3시간 가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행센 GPL이 안전하고 특별한 이유,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건보료 절감하는데 대부법인이 GPL 투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GPL 채권 투자를 통해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드는 방법, 요거를 저희가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노하우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차마 저희가 얘기하기 아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날 알려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앞으로도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세미나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석하시는 거 링크는 제가 요 해당 영상 밑에 설명글이랑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제 커뮤니티 탭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도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